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국어과 고병재 선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강좌는요, 연시조 총정리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딱 한 달이라는 이 애매한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할 수업인데요. 사실 이 시간이 수능 전체로 따지면 사실 어떤 학습 공백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애매한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뭐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알차게 준비된 내용으로 학생들과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강은 10월 10일 일요일 오전에 9시 30분에 개강을 할 거고요. 매주 3시간 수업씩 4회로 완성이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이 내용을 내신 대비할 때도 추가로 영상 확인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 시간마다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성적표로 학생들 학습 점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필은 왜 연시조를 총정리하느냐? 연시조가 이 수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치러진 평가원 3개의 모의고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수능하고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요. 고전시가 수필과 함께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 9월에는 고전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필과 함께 출제가 되든 고전시 단독으로 출제가 되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고전시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영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그럼 고전을 왜 어려워할까? 그리고 또 고전을 어려워하는데 연시조 총정리를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60번 정도 치러진 평가원 시험에 고전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갈래가 되게 다양하지만 가사가 이 가사 문화, 뭐 관동별곡 이런 거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사인데요. 이 가사 영역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시조인데요. 사실은 연시조는 시조가 여러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사보다도 훨씬 더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만 평시조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연시조를 공부하면서 같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연시조라고 하는 것만 따로 보면 출제 우선순위로는 2위가 되겠죠.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거의 비교하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실제로 가사가 1순위고 연시조가 2순위인데 왜 하필이면 연시조 총정리를 먼저 하는가? 가사 총정리는 내년 5월에 하거든요. 그럼 연시조를 먼저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출제 확률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가사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시조 안에 고전시에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학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사를 공부하기 이전에 연시조를 먼저 정리하는 건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연시조 총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수능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우선은 연시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전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 수업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나갈 겁니다. 우선 학생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공부할 작품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과라서 학교에서 고전시를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전시의 학습 전략을 먼저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고전시라고 하면 고전 문학의 고전시 갈래를 모두 다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뭐 한시, 민요, 고대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황조가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가요에 해당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뭐 제망매가 같은 향가, 그리고 또 이제 한시와 민요도 계속 창작이 됐고요. 고려 시대에는 뭐 가실이나 뭐 이런 청산별곡 이런 것 같은 고려가요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시조가 처음 태동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모두 다 내신용이에요.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됐어도 아까 앞에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확률적으로 드물어요. 조선시대에 와서 보다 더 갈래도 다양해지면서 연시조와 가사가 수능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연시조와 가사는요 출제 확률이 8할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EBS 연계를 해서 고3 때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 연시조와 가사에서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원에서 출제된 건 6월과 9월까지 다 통합했기 때문이지만
수능만 놓고 본다면 거의 9할 이상이 연시조와 가사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니까 시대별로 보더라도 조선시대가 학습의 중심이라는 걸 대번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전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전략의 가장 먼저는요, 조선시대 사회문화적인 제도와 사회상을 먼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가치관, 그것이 연시조와 가사에 모두 다 투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학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은 수업을 제시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소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우선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대략적인 의도 파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읽을 수 있어도 그때 당시에 사용이 됐던 어휘를 학생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재 안에 136개의 필수 어휘들을 좀 수록을 해놓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좀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게 하면서도 강제로라도 좀 외울 수 있게끔 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 놓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전문학이 현대문학보다 더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정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도 상징적 의미가 정형화되어 있고요. 주제도 다채롭지가 않아요. 딱 5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표현 기법도 현대문학에서 담고 있는 어떤 표현 기법보다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사고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잘 짜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이 고전시라고 하는 게 현대어로 바꾸는 게 좀 힘들지만 현대어로 보이는 순간 굉장히 쉬운 영역이구나 라는 걸 대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교재는요,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이론편은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거를 반복해서 제대로 좀 소화하고 있는지를 좀 꼭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전 읽기 원리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고전을 읽고 또 이제 필요한 어휘들을 얼마나 학습하는지를 점검을 할 거고요. 고전시의 정형성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소재, 그리고 주제, 표현기법의 정형성을 정확하게 좀 개념 설명해주고 역시 암기,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편에서는요, 주제 5개 주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5개 주제의 대표적인 작품 22개를 선별을 했고요. 그거를 다음과 같이 교재 구성을 했어요. 왼쪽에는 원문, 오른쪽에는 현대어. 그래서 왼쪽의 원문과 오른쪽의 현대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읽고 이해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 읽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작품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요, 배운 내용이 어떻게 이미 출제가 되었는지 평가원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학생들이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집에서 응용심화 테스트로 이 작품이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또 알려줄 겁니다. 대신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과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좀 풀어와야 돼요. 푸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 4회로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 30문항부터 50문항까지 되어 있고요. OMR 카드가 딱딱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강 OMR 카드는 작품별로 문항수에 따라서 학생이 푼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 이제 성적표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뭐 똑같은 영역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라고 확신을 해요. 수능 고득점을 향한 길에서 연시조 총정리를 통해 또 역시 그 발판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